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아까 말씀드렸던 질환 중에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자궁 내막 질환이거든요.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더 심하게는 자궁 내막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.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리를 절대 3개월 이상 안 하면 안 돼요. 한두 달까지는 조금 봐드릴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난 생리를 안 했다. 꼭 병원에 가세요. 꼭. 자궁 내막 증식증은 3개월, 4개월 생리를 안 하면 진짜 많이 생겨요. 생각보다. 정기적인 생리를 유발을 시키셔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 무배란이 있으면 거의 남성 호르몬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 털 없는데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베렛나루? 아니면 종아리 털이 좀 길다던가 발등 손가락 이런 데 털이 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꼭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. 일정 농도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또 하나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.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이에요.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대사증후군에는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 이러한 병들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건데 남성 호르몬이 높잖아요. 얘네가 또 더 잘 생겨요. 그러니까는 위험도가 막 올라가게 돼요. 지금은 내가 20대, 나이가 젊으니까 그러한 병이 안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. 또 하나 재밌는 거는 40이 넘어가면 난소 기능이 좀 저하가 되면서 배란이 그냥 일어나게 돼요. 호르몬은 불균형한데도. 그래서 생리는 정상적으로 해서 나 이제 다 나았나?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. 낫지 않고 내 호르몬은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즉 관리가 평생 필요한 질환이에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거는 당뇨가 되겠죠. 왜냐? 인슐린과 영향이 있으니까요. 당뇨에 대해서는 꼭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해요. 인슐린의 문제인 거지 당뇨까지. 네, 그러니까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나중에 당뇨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분들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. 또 이게 있다고 해서 몽땅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. 왜냐면 당뇨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또 병 중에 키워드 중에 좀 많이 검색이 되는 거라. 네.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당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혈당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식이습관이나 운동 같은 관리를 하셔야 하죠.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비만인 분들에서 식이 조절과 운동만 해도 5%는 자연 배란이 일어나기도 해요. 5%는 좀 좋아지는 거죠, 치료가. 하지만 5%뿐이라는 거. 난임. 네 번째가 난임이 되겠네요. 배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매달 배란이 되는 사람들보다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임신 어떡해?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병원에서 배란을 시키면 됩니다. 배란을 시키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하는데 보통 단순 배란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먹는 약만으로 배란이 돼서 임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분들은 주사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많아요. 하지만 됩니다. 병원에 가시면 돼요. 결론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완치는 없습니다. 평생 관리하셔야 하는 내분비 질환이에요.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.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임 걱정하셨어요? 병원에서 다 해결해줘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입니다.